안녕하세요. 동동이 형입니다. 종목들이 참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강하게 쳐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제약 바이오들이 며칠 전인가요? 한번 강하게 띄우고 난 뒤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바닥에서 상한가로 마감하는 그런 종목들도 오늘도 많이 보였고요.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그 오성첨단 소재가 보이더라고요. 자, 주봉을 한번 먼저 볼게요. 주봉을 보니까 자, 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흘러 떨어졌고요. 자, 이런 연두색 박스 구간도 보입니다. 2680원 정도에서 바닥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위에 상단은 12700원 한 번, 두 번, 그리고 다시 이전에 만들었던 2680원 자리를 계속 이렇게 지지하다가 지지를 하지 못하고 아래로 깨지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주봉상 봤을 때 2680원, 85 얼마 정도가 지지를 해주다가 지지를 못하고 난 뒤에는 다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밑으로 떨어졌다가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자, 근데 이 주봉인데요. 드디어 이제 주봉의 종가상으로 딱 돌파한 흐름이 이번 주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내일이 돼 가야지, 내일의 종가가 돼야지 한 주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자, 내일 이 자리를, 그러니까 최소한 2680원 위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지 이 저항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된다는 그런 특정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뉴스를 한번 볼게요. 보니까 자, 미국의 대마초 시장이 굉장히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성 첨단 소재 그리고 뉴프라이드가 급등세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장주인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요. 어, 오성 첨단 소재는 뭐 10월 8일자 해서 13%, 뉴프라이드는 21% 올랐다는데요. 뉴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최근 미국 정부가 대마초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마초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오성 첨단 소재는 최근 카이스트와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어류용 대마가 치매 등등 뇌질환에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급등이 했다고 하고요. 뉴프라이드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대마초 재배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대마초 시장이 뭐 149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전체 대마초 시장을 합하면은 1660억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3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이거 지금 테마입니다. 이게 앞으로 쭉쭉쭉쭉 올라갈지 올라가지 못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혹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성첨단 소재가 어떤 종목인가, 어떤 기업인가 봤을 때, 자, 시가총액은 한 16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S맥이라는 주주가 지분율이 한 14% 정도 있네요. 자,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다행히 이 친구는 2017년에 흑자 전환하고 난 뒤에 계속 이제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볼게요.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248억에서 11억, 그 다음에 작년 겨울에는 55억 정도 이렇게 수익을 냈는 걸로 현재 보여집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돌파가 됐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한 주를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봐서 이렇게 된 거네요. 자, 그러면 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자, 초보자분도 이제 보시니까 이제 기본적인 기술적으로 보는 차트의 모양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저항의 역할을 했어요. 돌파하지 못했는데, 때로 이걸 이제 매물을 소화하러 올라갔다가 다시 또 실망 매물로 눌렀다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떤 큰 세력들, 그러니까 이 종목의 대량으로 물량을 이 바닥에서 매집을 한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길게 행보를 했고요.
그리고 돌파가 지난주에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잘 버티고 있는 지금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박스 구간 동안 거래 대금이 한 요 정도 이렇게 터지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급등을 하면서 그리고 돌파 나올 때도 더 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끝난 거죠.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마지막에 돌파가 나왔어요. 자, 여기가 거의 뭐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난 뒤에 나오는 캔들의 모양이 갭상승이 나왔어요. 갭상승이 나오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자, 5일차인데요. 자, 이게 여기서 종가가 마무리되었지만 이제 저가가 이제 이쯤이죠. 저가가 이쯤이고 여기가 지금 저항의 역할을 했던 그런 가격대인데 오늘 드디어 이 저항 가격대까지 딱 떨어졌습니다. 자, 어찌 본다면은 눌림목의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제가 단기적인 매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반적인 어떤 모습에서 5일선 이하 갭 상승을 띄우고 난 뒤에 장대 양봉 그리고 돌파 그런스러운 자리에서 5일선 아래에서 이전에 잡아줬던 이 자리에서는 한번 시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차트의 모양이 나왔을 때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뭐 100%, 200% 이래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짧게는 뭐 이 정도, 뭐 3%에서 5%, 자, 길게는 이전 고점을 터치했던 이런 자리나 혹은 3,100원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종가에 충분히 한번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네, 종가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한 요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수익을 청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가 깨진다면 2680원이 종가상 아래 꼬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꼬리가 이 장대 양봉에 종가까지 꾹 이렇게 훼손하면서 내려온다면은 좀 그때는 조금 리스크를 관리할 만한 그런 생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지가 돼서 올라간다면은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돌파가 확실히 나오고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의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자, 이 박스 구간, 옆으로 행보하는 이 박스 구간은 다시 2차 상승을 위한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즉, 자, 3,100원 정도 이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1차 상승, 이거는 이제 2차 상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내일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고 세력,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가진 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할 뿐인데 만약에 페이크를 쓰면서 이렇게 꾹 눌렀다가 2,400원 이하까지 눌렀다가 이렇게 간다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대응의 영역에서 따라가야 되겠죠. 네, 여기서 뭐 손절을 일찍 한다든지 아니면은 눌릴 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2차 추가 매수를 하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든지 그런 각자가 서로 다른 대응의 방법들을 예측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종가를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뭐 15% 혹은 뭐 10% 정도까지도 충분히 한번 반등 나와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성 첨단 소재가 이렇게 올라갔다면은 또 우리가 뉴 프라이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뉴 프라이드의 주봉을 먼저 한번 멀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떨어지고 있었네요. 고점을 떨어뜨리고 있었고 더 길게 볼까요? 더 길게 보려니까 볼 그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이런 느낌이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처음 시작해서 저항의 자리가 돌파하고 난 뒤엔 지지의 자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살짝 깨졌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지금 지키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뭐 잘 지키지 못하면 다시 오성 첨단 소재처럼 좀 1200원, 1230원 정도 아래에서 다시 또 이렇게 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양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저는 추세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와 파동 이런 거를 저는 좀 중요시하는 그런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고점을 연결한 선 그리고 저점을 연결한 선, 자, 이런 자리가 이렇게 평행을 그리면서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물론 뭐 여기서도 뭐 이렇게 잡아주면서 삼각 수렴 패턴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억지로 제가 끼워 맞추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이제 고점을 한번 터치하고 난 뒤에는 이런 추세가 보이죠. 네, 이런 추세가 보이고요.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어떤 저항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자리가 보니까 122평선과 함께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정한 이평선이죠. 때로는 122평선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고 때로는 62평 따라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이평선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122평선 따라서 쭉 내려가면 그럼 이거를 돌파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특정한 저항대가 되는 이평선이구나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도 그거는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추세는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까이서 보니까 자, 큰 추세 안에 작은 추세 하단 찍고요. 그리고 큰 거래 대금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뭐 캔들이 이렇게 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중에서 우리가 잘 골라가지고 뭐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단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추세를 저는 좀 보는 거죠. 만약에 이 고점을 연결했던 이런 특정한 자리, 저점을 연결했던 이런 특정한 자리, 자, 여기서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거래대금이 터졌죠. 만약에 뭐 여기서 계속 움직이다가 자,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지금 저항의 역할을 하는 특정한 자리인데 1440원을 돌파하고 이 추세 122평선의 그 저항선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이 상단선 이 자리를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어떤 특정한 박스권 자리가 있어요. 이런 박스권 자리가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2,000원 정도 되는 자리고 여기가 한 2,5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돌파가 나오면 이제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하고 또 올라가면 또 다시 여기 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매매한다면은 돌파 흐름이 나오고 강하게 나온다면 2,000원 정도까지 혹은 뭐 2,000원을 돌파하면 2,540원 정도까지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우리가 좀 매매를 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뉴프라이드도 봤고요. 또 뭐 보고 싶은 게 오늘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이 뉴스 중에 매각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각 이슈가 웅진코이에 대한 매각 이슈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매각 이슈가 있으면 따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넣어둡니다. 왜냐하면 매각 이슈가 있으면 어느 순간 딱 타이밍이 되면은 굉장히 크게 좀 상승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놔두는데요. 지금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면 자, 웅진코웨이가 매각이 되려고 합니다. 넷마블이 지금 참여해서 좀 한번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니까 그 넷마블은 이제 게임을 만드는 회사니까 이게 수익이 났다가 또 한동안 또 개발하는 동안 또 나지 않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넷마블은 이제 그 캐시카우로 웅진코웨이를 가지고 인수합병함으로써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죠. 자, 웅진코웨이가 최근에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횡보의 장을 만들었어요. 아래에서 한 8만 원, 위로는 이렇게 비슷하죠. 네. 근데 웅진코웨이가 또 중요한 거는 올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이제 군침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각 이슈 전부 다 좀 모아뒀는데요. 자, 세아도 많이 올랐었고, 그죠? 자, 웅진코웨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보니까 주봉을 먼저 볼까요? 주봉을 보니까 뭐 이런 모양이었고 11만 뭐 3천원 아니면 여기 이전 고점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는 10만 4천원, 10만 5천원 정도가 항상 이제 그 천장이었던 그런 모양이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다가 그 삼각 수렴 패턴 안에서도 또 고점을 이렇게 낮춰가는 삼각 수렴 또 모양이 보이죠. 자,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요. 자, 뭐 기술적으로 그냥 한번 봅니다. 패턴의 모양대로. 자, 이 안에서도 또 이렇게 모아가죠. 이렇게 저항선인데, 자, 여기를 깨지면은 이제 문제지만, 만약 여기를 지지해 준다면, 이제 뚫고 이제 여기 상단선까지도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가 돌파된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한 9만 원 정도까지 한번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볼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가까이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도 윗꼬리까지 이렇게 주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요. 자, 이 저점이 이제 훼손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한 8만 원 정도, 이 정도가 만약에 훼손되고 더 내려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이전 저점인 8만 원을 잘 지켜주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만하고, 또 이제 돌파 매매가 있죠. 이런 상단선을 돌파하면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이런 캔들의 모양이 나온다면 그때는 뭐 9만 원 혹은 이 위에 상단선까지 한번 도전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웅진코웨이도 나쁘지 않은 자리였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하단에서 네, 하단에서 강하게 뛰어 올라가지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5일선 아래 거 말고 오늘 그 29%씩 쭈쭈쭈 이렇게 상한가가 많이 나왔는 게 있죠. 이노테라피, 로고스 바이오 뭐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뭐 종가 베팅도 그 상한가 따라잡기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했고요. 제가 이전에 며칠 전에 했던 이연제약 상한가 따라잡기 했는데 수익이 좀 났었죠. 자, 상한가 하고 난 뒤에 좀 아침에 그 어제 종가를 계속 이어서 에너지가 위로 조금 더 솟았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종목들, 자, 요런 식으로 음봉으로 끝나더라도 그래도 갭 상승이나 혹은 위로 올라갔다가 좀 시초가에 그럴 때는 우리가 매수 가능하고, 이것도 지금 잡아주는 자리가 어디인지 봐서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그러면은 충분히 며칠 좀 두고 보면서 우리가 매수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종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돌파가 나왔죠. 돌파 나온 종가 상한가 그리고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뭐 당장 따라 붙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캔들 몇 개 만들어지는 거 봐서 베팅을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하고요. 자, 금요일이 이제 되고 내일 이제 종가가 끝나고 난 뒤 시장이 끝나면, 자, 이런 그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되어진 이런 종목들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